안녕하세요, 리본TV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콕 생활하느라고 지치셨죠?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이버 임장을 하려고 김포 한강신도시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상가주택을 소개해 주실 중개사님을 모셔보고 사이버 임장을 나가볼까 합니다. 중개사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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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떠나기 전에 간략하게 어떤 매물인지 조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층에 거주하시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서 노후에 그 자금을 조금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그런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한번 매물을 보러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한강 신도시는 지금 여기 구례동, 마산동, 그 다음에 장기동, 온양동 여기 빨간 선 안에 있는 곳을 한강 신도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각의 상가주택을 잠시만 좀 보여드리면요. 온양동에서는 여기 우체국 뒤에 부분, 그 다음에 장기역 인근의 상가주택, 그 다음에 마산동 인근의 위에 아래쪽으로 상가주택이 있고요. 지금 구례동에서는 여기에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찾아갈 곳은 여기서 한 도보로 10분 가량 좀 걸리는 거고요.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뒷로의 코너주택에 가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상가주택 어떤 입지가 가장 중요한지. 1층에 있는 그 상가가 공실 리스크가 가장 적은 것이 네. 그리고 월 임대료가 높게 반영이 돼야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는 공실 리스크가 적은 그러한 입지를 가진 상가주택을 고르는 게 가장 최우선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공실 리스크가 없으려면 뭐 주변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될까요? 주변에 물론 역세권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다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차가 바로 진입하는 그런 도로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대로변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녹지 공간이 껴있으면 사실은 그건 가시성은 좋지만 실제로 진입하기는 안 좋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대로변이 꼭 좋다라고만은 또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차가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또 코너 건물이면 훨씬 더 또 입지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대 상가주택 매물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어요? 구주택으로 10년 네. 전에 장기 역 주변으로 네. 분양된 것들은 보통은 10억에서 13억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3, 같고요. 4층짜리인 거죠? 한강 신도시는 4층 건물이고요. 4층 1층에 상가, 2, 3, 4층이 주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지어진 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최하는 15억에서부터 더 비싸게는 25억 그 사이.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20억 내외라고 20억 보시면 내외. 무난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임대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 보증금 제하고 뭐 하면 이제 가격은 초기 자본 들어가는 거는 다 제각각이겠네요. 그거에 따라서. 전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대출은 좀 적어지고요. 그다음에 전세가 없이 월세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세보다는 월세로 혹시 놓아져 있는 게 아니면 전세로 돼 있더라도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게 대출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요. 만약에 적은 금액으로 거주하지 않고 수익률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하면 한 10억 정도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초기 자본은 한 4, 5억 정도 가량 가능해요. 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혹시 저 건물인가요? 편의점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네. 사거리에 있는 코너. 편의점이 있다는 게 이 매물의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보니까 1층에 어떤 매물이 있냐도 좀 상가주택 고를 때 좀 중요한 그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식당보다는 편의점이나 커피숍을 좀 더 선호하시고요. 편의점이 나중에 나가서 공실이 생기더라도 다른 임차인 분들이 이 가게를 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입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네, 들어가 볼게요. 건물 내부를 좀 보실 텐데요. 안으로 올라가시면 먼저 보이는 것이 엘리베이터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는 지금 현재 CCTV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2층 복도인데요. 4개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투룸 하나, 그다음에 1.5룸 2개, 원룸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지금 올라가시는 3층도 똑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4층은 조금 더 가격 구성이 다른데요. 원룸과 그 다음에 3룸 복층으로 되어 있는 주인 세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말을 하면서 나이가 먹어서 네.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들어가 볼까요? 오, 되게 깨끗하고 넓은데요?
네. 현관부터? 복층으로 이루어진 구조의 1층에는 방 3개, 실제로 여기는 코너 건물이어서 채광이 잘 된다는 장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 보시면 주방 쪽 옆에 베란다 쪽으로 서브 주방이 간단하게 있어서 냄새나는 음식들은 그쪽에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복층 공간도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근데 계단이 좀 특이한 나선형 계단이에요? 복층인데 층고가 좀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각각의 수납 공간도 있어서 짐을 좀 보관하는데 활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네네. 뭐 상가주택 내부가 채광도 좋고 뭐 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관리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맞아요. 있는 게 사실이세요. 요즘에는 외부 업체에 관리를 맡기기도 하고 혹은 부동산에서도 관리를 좀 맡아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분 분들은 걱정을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한 번 더 상가주택에 대한 것들을 매수를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상가주택의 매매 가격은 18억입니다. 실제로 지금 1층에는 상가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가구 수는 총 10가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의 보증금을 보면 전세와 월세를 합산한 게 보증금이 3억 3천만 원, 그리고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가 532만 원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대출이 최대로 가능한 건 1금융권에서 7억 1,500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로 매매가 18억에서 보증금과 대출금을 제외하면 최소로 인수할 수 있는 인수 자금은 7억 5,5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한 7천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인 세대가 비어져 있는 상태의 보증금과 월세 내역이었고요. 전체를 월세로 놓았을 때는 보증금이 1억 1,500, 월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828만 원이 나오는 그런 상가주택이고요. 지금 현재의 수익률은 5.3%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가구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그 수익률은 8.8%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수익률이 조금 더 낮고요. 거주를 하지 않고 다 새로 넣으면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렉 돌았죠? 지금 누른 거예요? 지금 도는 것 같아요. 다시 찍어야 돼요. 돌려봤나요? 죄송해요. 차예요?